문제는 잘 풀어보셨습니까? 예, 풀면 되십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잠깐 답하고 잠깐 왜 틀렸는지 그런 것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은 3번이 답 아닌가요? 그러면 따로 해설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1번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하는데,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은 도시군의 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광역시가 도시이지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은,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는데 그 군은 특광시군의 군에 해당되지 않고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1번이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예, 5번입니다. 너무 쉽게 냈죠. 5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과 다를 때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유효, 무효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 관계가 인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죠. 그래서 하수폐폐 제비란 말 보게 된다면 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몇 번 찍으셨습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죽음과 관계된 시설로 기억하실 때 장사시설이라는 말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은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고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운삼 기칠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운하, 운전학원은 종전에는 교통시설이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운동장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운동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답을 5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지 않습니까? 예, 1번은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에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기능 증진이란 말이 용도 지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에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정한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의 시설이기 때문에 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틀린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공공시설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하시면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도로, 공원 등이 공공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 군, 구.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군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광역시 속해 있는 군도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5번에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장 군수는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절대 결정권자가 못됩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죠. 그런 거 다 모르더라도 4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 않으십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하여튼 4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이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시도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실제 지정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시군이 각각 관할 관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 시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이 목적인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구분하시면서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는데 올해 아마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는 무조건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외워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으시죠? 다만 1번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1번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외외적으로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면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1번, 2번 그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올해도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십니다. 6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요청이라 말 쓰게 된다면 공동수립 대상이지만 협의 거쳐 협의 요청이라 말 쓰게 된다면 도지사 단독 수립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각 3가지 있었습니다. 각각 3개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요청받으면 국토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단독 수립 사항은 협의 거쳐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수립 사항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각각 3가지의 예외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만약 그 예외가 5가지였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이겠습니까? 5년이고요. 예외가 3개니까 몇 년? 3년. 공법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이 2년 아니면 30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국토의 예외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안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특이하게 둔 것은 예외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 만약 예외가 2개였으면 아마 2년이었을 겁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완전히 제가 구라를 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6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2번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우선 1번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꿈입니다. 꿈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시군이 수립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국가계획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항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만큼은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공법에는 열의 9으로 부정문은 아니한다입니다. 끝에 없다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있다를 틀리게 만든 문제 유형입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풀어오시다 보면 그런 유형도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개념만 좀 아시면 제가 알기에는 한 50점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념만 알면 50점 나오니까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5월, 6월 달 사이에는 꼭 하셔야 할 게 1차를. 1차가 해결되면 2차는 만만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꼭 나가실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몇 점 맞아야 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80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지금 5월, 6월 달 2달 동안 해서 1차 과목 열심히 하시고 중개사법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80점이. 공인중개사법에 80 안 넣으시면 사람이 아니십니다. 뭐 수업 빼먹고 산다고 하면 저도 할 말 없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업 계속 참여하시고 아마 학원에서 특강 같은 일정 잡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걸 좀 빨리 해나가시는 게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중개사법에서 안심하게 80점 나오신다면 2차 나머지는 만만하거든요. 공법은 잘 찍으면 50은 나옵니다. 예, 결론은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는데 모든 기출문제 형태에서 만약 끝에 없다라 나와 있다면 열의 9은 그 지문 맞다 틀리다. 그 개념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공공이라 하고 그 공공이 다양한 인허가 사업이나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돈 낸다 안 낸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 알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시고요. 그게 점점 모이시면 점수가 공법에서는 50원 나옵니다. 6번 답 2번인데요. 6번의 답은 2번인데 협의 거쳐 요청하면 협의란 말 있으면 도지사 단독 수립이고 협의란 말 빠지고 그냥 요청이 있으면 공동 수립.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지금 2번 없다란 말 때문에 틀렸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수도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만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면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간혹 우리는 눈에 뭐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면 이를 직접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에게 열람시켜주는 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 누구겠습니까? 특광시군이죠.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에 열람시켜주는 자는 특광시군이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열람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기초조사 내용에 토제 포함하여 토제 포함한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토제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면 토제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시죠. 이제 더 이상 대답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 거쳐 그 인접 시군 관할 구역 전부 포함하는 또는 일부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선 1번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을 필요는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는 말씀이면 틀린 지문으로.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였습니다. 그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우리가 TV에서 공청회 진행하는 걸 보면 연단에 전문가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포함한 의견 청취하는 것이 공청회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변경 추천 오시는데 이 변경은 새로운 수립입니다. 변경과 새로 수립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청회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오늘 수업할 때 이야기 드릴 건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 우리 개개인을 기준하면 꿈입니다. 그 꿈 중에 사소한 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는 절대 절차를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현실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계획인데 그 현실 중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공청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관리계획에서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7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장관은 협의관청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장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장관과는 뭐해라?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매년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 정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부터 재검토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비록 글자 수가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타당성부터로 알고 있으시죠.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매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우리 아직 공부하기 전입니다.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가능하겠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꼭 외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하면 되시죠? 예. 10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보시면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기지, 산내, 위반 제한 가능하지 않습니까?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임의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한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자개생이죠. 그리고 5번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제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없죠. 작년에도 기출문제에 작년에도 전부 정답 하나 있던데요. 그리고 보수 정답도 있던데 10번은 다 맞는 걸로. 가끔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건 아닌데 저도 실수한 건데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 하나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 요건이 현재 5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면적 요건은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그리고 대상 용도지역은 자개생일 것.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20% 이하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공간 중에 절반 이상은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위반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면적 3분의 2 이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세분하게 되면 총 5가지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요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2년 전에 개정되어 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문제 낼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전부를 자연녹지지역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절반 이상은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고 하면 위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에 속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개생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보셨지만 그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문제 내고자 하는데 틀리시면 서로 마음 상하십니다. 근데 10번은 몇 번 찍으셨습니까? 답 안 체크 안 하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 내가 뻔히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무조건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예 표기 안 해놓으시면 인력공단에서 문제 안 푼 걸 생각해서 그분은 전부 정답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립니다. 작년에도 공법에 2문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답이 2개라 해가지고 2개 다 체크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작년에 공법이 하나는 전부 정답이고 하나는 복수 정답 체크되었는데 복수 정답이라고 또는 답이 전부 없다고 해서 체크 안 해놓으시면 채점 안 해줍니다.
뭐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5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절차 찾으셨죠? 우선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이반 시에 필요한 절차로서 기업 기초조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갑은 그냥 보십니다.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추놓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토재라 합니다. 여기 환경검토는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사항이 주변에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보통 환경검토는 1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토지란 말로 대신하게 될 텐데 얘는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생략사유라는 거 찾으셨죠? 여기 생략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옆에다가 대타 12 나도 해라고 해놓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대타의 대자와 그리고 나도의 해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이 작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올해 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사유 앞에는 별표 3개를 해놓습니다. 무조건 정리해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래서 도심지 추천놓습니다. 상업적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도심지란 말 추천놓으시고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는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측량하게 되면 나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궁금해한다.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뭔가 개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고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하수 만든다는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대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갑자기 지하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하철이 아닌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땅값은 하루 만에 5천 정도는 오릅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저 측량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심지 그리고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고 하면 이 나대지는 건물 세워지지 않은 땅을 말하는데 그러면 98% 이상은 건물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죠.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측량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주십시오. 한다라고 해주십시오. 내 땅 남의 땅 한 평에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내 땅 일부를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인하기 위해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상업지역과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인 곳이라고 하면 측량 자료가 충분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 추천했습니다.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분명 부동산과 관련된 상위 법률이지만 이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1차에 공부하는 민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 민법과 비교되는 특별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규정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중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는데 걔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그 적용 범위가 좁혀진다고 하면 걔는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게 된다면 그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기초조사라는 것을 해버리거든요.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 관리 추천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의 반대말이 비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농자이죠. 관리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관리란 말 쓰게 되면 공법에서는 비개발을 의미합니다. 정비, 관리.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12m 추천하시고 없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전폭은 1.8m인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4m 이상 돼야 되며 그리고 간혹 차를 인력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되면 그게 6m 도로입니다. 저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도로 폭이 8m인데 양쪽에 인도 만들어지고 차 두 대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바로 8m 되는 겁니다. 나중에 토지를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 8m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라면 땡큐입니다. 나중에 나는 땅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 땅이 돈 많이 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8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 발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있나보다입니다. 그런데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도로 폭이 있다면 걔가 12m가 되고 12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도로에 인접한 땅의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전용 주거지역에 폭 12m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만약 15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용 주거지역의 땅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폭 12m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얘는 개발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것입니까? 비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비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러한 때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개발 안 하겠다면 조사 청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추천하시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두 줄에 걸쳐 있지만 동그라미로 하기는 좀 힘드시죠?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체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되면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는 똑같아지겠습니까? 변경되겠습니까? 그대로 대체하면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상황 변화 없다면 에서 조사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사 청량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타 12 나도 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하면 상황 변화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저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 이미 기초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폭 10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초조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되지 않은 대지를 뭐란다? 나대지. 그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것. 그러면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대부분의 땅은 건물 세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대지의 면적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2% 미만이라면 나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조사 청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면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없는데 저 상업지역이라면 이미 건물 다 세워져 있겠죠. 이런 곳이라면 따로 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에서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기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대타 10이 나도해입니다. 얘는 기초조사와 관련된 6가지 생략 사유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야구 싫어하십니까? 예,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타 12번 나도해입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와 관련되어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 대타 12 나도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죠.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최근에 사드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얘를 실시했다고 하면 환경성 검토 따라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1번 보시니 1호부터 6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타 12 나도해에 해당되게 되면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원해 놓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최근 적성평가 실시했다면 적성평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 4, 5는 묶어 놓습니다. 3, 4, 5는 이번 시간에만 잠깐 듣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주상공원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적성평가랍니다. 주상공이라면 이미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안 되면 시험 나올 거는 따로 외우시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여부를 파악할 필요 있습니까? 개발 사업 확정되었다면 적성평가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잘 물은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적성평가는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 4, 5에 대해서는 이해만 해주시고 지금 해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적성평가 실시한 때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걔만 제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과 관련되어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략하게 됩니다. 대타 12 나도입니다. 위반일부터 5년 동원해 놓습니다. 재취약성 분석 실시한 경우는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네, 우리 시험 보고 안 쉬셨죠? 약간만 더 시간 주십시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주민 의견 청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공청회 하겠습니까? 공람 하겠습니까? 공람. 공청회는 공법상 딱 몇 번 있다?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공람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부터 라까지 혼자 열심히 보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하나는 14일.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저 줄치라는 이야기 안 들었는데 14일은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줄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14일이라는 게 기억나신다고 하면 얘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나는 못 믿겠다 싶으시면 혼자 열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디귿 보시게 되면 지방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설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한다, 생략한다. 제외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것으로 지지란 말을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애기들이 입에 이상한 것 집어넣으려면 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공법에도 지지가 있고 세법에도 지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전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과 관련되어 협의, 심의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고 이것 결정 고시란 말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특광시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이 열람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반에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는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열람 기간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쭉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것이라 할지라도 30년 전 결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다음 주에 보실 질문 중에 특광시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 말 나오면 드립니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효과 찾으셨죠? 1번 효력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죠. 민법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날은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민법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발생은 발신주입니까? 도달주입니까? 예. 잘 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통상적인 효력 발생은 다음날 발생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지형 도면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그만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기득권 존중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주셨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 가로 해놓으시고 두 줄 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3월 주쳐놓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가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형도면과 관계된 사항인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입안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는데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나올 겁니다. 뭐 안 나오면 저를 욕하시고 올해 나올 걸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 보시게 되면 특광시구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 고실부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래 놓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분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성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성비법 가로 해놓습니다. 등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 주쳐놓습니다. 이제 의제란 말 이해되시죠?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일부터 2년 이내 2년 동원해 놓으시고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의제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국토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계속하면 피곤해 하실 것 같은데 쉬었다 하십니다.